자,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사후수학의 해설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라는 게 아무래도 문제 하나당 여러 개의 개념이 모여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설명을 듣다가도 이해가 안 가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개념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수학 해설 영상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개념들의 개념 영상 링크들을 댓글에다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요. 문제를 보시다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개념이 있다면 댓글에 해당 문제에서 해당 영상 링크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4학년도 9월 평가원 주요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0에서 2파이 사이의 범위에서 지금 삼각함수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좌변에 있는 코사인 x는 지금 함수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변에 사인 7분의 파이는 7분의 파이가 대입된 값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가 될 겁니다. 그럼 저 7분의 파이 값을 찾아서 코사인 x가 그 y 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사인 7분의 파이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 7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쯤을 7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 y 값, 그러니까 여기가 y는 사인 7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의 높이는 구해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코사인 함수 그래프 안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코사인 그래프가 저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y는 코사인 x 그래프에서 저 초록색 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랑 여기 이 사이의 범위가 각각 알파랑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값 구해내는 방법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삼각형 모양,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7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이만큼 7분의 파이만큼 왔을 거고 여기도 7분의 파이만큼 갔을 거다. 근데 각각의 시작점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몇입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고 그리고 여기는 몇이에요? 2분의 3파이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에서 출발해서 지금 7분의 파이만큼 뒤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파이. 그리고 베타의 범위를 구해도 마찬가지죠.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파이에서 출발해서 7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다. 그런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 둘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정답은 7분의 9파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 그랬어요. 그러면 fx식은 이렇게 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일 거고 그래프 개형은 아마도 이런 모양으로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극대극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모양을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그리고 이번에도 fx 위에 있는 점인데 2,3에서의 접선 이 둘의 접선이 1,3이라는 점 위에서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2점이랑 2점 그러니까 2,3이랑 1,3이 둘 다 높이 y값이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걔가 다시 1,3을 지났다. 얘네 둘이 같은 높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을 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0이 된다. 그래야지 높이가 같은 두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케이스가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겠죠. 극대에서 여기가 지금 2,3이거나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 극소가 여기가 지금 2,3이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둘 다 여기 높이는 y는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3차 그래프에서 극대 혹은 급수에서의 접선이 나오면 그걸 빼주면서 거기에서 접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들을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y는 3만큼을 빼주면 얘네가 각각 둘 다 x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x가 2일 때 접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둘 다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한 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k라고 한번 미지수로 둬볼게요. 그러면 이 뒤에 식이 x-k라는 인수가 하나 더 붙겠죠. 그리고 초고차원계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계수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을 넘기면 이렇게 fx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k값만 구해내면 되는데 식 하나 더 얻어내야 되잖아요. 아직 안 쓴 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점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 이 접선이 어디를 또 지난다? 1,3을 지난다. 이걸로 식 하나 더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f-2 이게 마이너스 2일 때의 기울기 f'-2가 되고 거기다 x-이니까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f-2 이거는 위에는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f-2는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가 나오고요. 이제 f'-2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주면 됩니다. f'x를 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저기 괄호로 묶여있는 두 덩어리를 곱의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미분,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요, f'-2는 8k 플러스 32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을 여기랑 여기 있는 f-2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이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1,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1, y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요,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8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fx식, 여기에 있는 k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주시면 fx식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정답은 35,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P와 Q에 0에서의 위치가 각각 1과 8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T초일 때의 각각의 속도, 그러니까 P의 속도 그리고 Q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4다.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초일 때 p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q의 위치가 있을 텐데 이 둘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t초일 때의 p의 위치를 xpt라고 두고 그리고 q의 위치를 q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xpt를 먼저 구해보면요, 얘는 점 P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적분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쟤를 적분하면 여기까지는 다 구해낼 수 있을 건데 뒤에 있는 상수항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점 P는 처음 시작할 때 1에서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이 상수로 붙을 겁니다. t에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xqt, q의 위치, t초일 때 위치를 구해보기 위해서 q의 속도식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걸 적분해주면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2t까지는 구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xqt, q의 t초일 때 위치,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xqt,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q의 속도식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4t, 여기까지 구할 수는 있는데 뒤에 있는 상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죠. q가 t가 0일 때 8에서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플러스 8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xp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xqt 구한 식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게 결국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식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변이 그냥 플러스 4로 나오고 하나는 우변이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경우,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그 반대변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정식에서 결국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점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t값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t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t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얘를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이렇게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묶이거든요. 자, 그럼 가능한 게 t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거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1 그리고 루트 11 이렇게 세 값이 가능하지만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 다 날리고 루트 11이 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이거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면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t는 3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는 둘 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뭐예요? t는 3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3이랑 루트 11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처음이냐는 거죠. 둘 다 제곱해보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1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이 9보다 크죠. 그래서 9가 더 처음인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t의 값을 찾아냈는데요. 자, 우리가 결국 구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이게 결국 3초까지죠. 3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점 p의 속도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 속도식 v1 t 이 식을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그때까지 위치 변화량이 되는데, 여기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VT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2차식 그래프,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텐데 얘네가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3t 플러스 7, t-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t가 1일 때 이렇게 두 지점에서 근을 갖는 이런 2차식의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얘를 0에서 3까지 절대값 함수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y축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한 이쯤이 3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넓이와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초록색 부분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 2차식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지금 t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 넓이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넓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 똑같은데 1에서 3까지 적분을 하고 얘는 t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건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4가 나오고 뒤에 있는 건 계산을 해보시면 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이 32,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게 전항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2, A4 두 번째, 네 번째 항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째 항들을 다 구해서 얘네를 다 더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첫째 항을 구해서 그 다음 항으로 건너가면서 A2, A3, A4를 구해서 얘네들을 더해서 4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첫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째 항이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항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홀수니까 첫째 항이 2k-1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항이 홀수다 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전항에다 1을 더해라. 그럼 무조건 다음 항은 2k가 됐겠죠. 그럼 얘는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얘는 k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k, 얘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가지를 나눠서 홀인 경우, 짝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홀수면 그냥 1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짝이면 반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 k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항을 더했을 때 40이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2k인데 네 번째 항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2k랑 k 플러스 1이 더해진 경우, 그럼 2k 플러스 k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된다? 40이 돼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k는 13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한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1이 나오겠죠. 첫째 항은 2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a1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a1들 다 여기다 하나씩 모아둘게요. 일단 첫 번째 25를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은 2k가 그대로인데 네 번째 항이 2분의 1k일 때 얘네도 얘네 둘을 더했을 때 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k는 16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한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의 첫 장이 나오겠죠. 첫 장 구해보면 이번엔 31이 나옵니다. 여기다 모아둘게요. 자, 이번에는 첫 장이 짝수인 경우는 어때요? A1이 2K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다음 항은 무조건 절반. 그래서 두 번째 항은 K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K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죠. 이거 두 개로 쪼개볼게요. 이게 홀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짝수인 경우도 있겠다. 자, 홀수다라고 하면 1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짝수면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2분의 1 K가 될 겁니다. 그럼 위에 걸 보면 지금 K 플러스 1, 홀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무조건 짝수죠. 그러면 짝수는 반으로 나눈다.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이 만약에 2분의 1k다. 이것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요.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을 때 홀수면 1을 더해라. 그리고 짝수면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째 항은 k가 되는데 넷째 항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경우, 얘네 둘이 더한 경우, 얘네 둘이 더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각각 1번, 2번, 3번으로 해볼게요. 1번 케이스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K에다가 지금 2분의 K 플러스 1 이걸 더했을 때 4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K는 3분의 79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첫 장이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K가 자연수여야 되고 이 조건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K랑 2분의 K 더하기 1 이걸 더했더니 40이 되더라.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K는 2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첫 장이 나오겠죠. 그때 나올 수 있는 첫 장은 5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 K랑 뭘 더해요? 4분의 K를 더했더니 40이 되더라.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요. K는 3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한 K 여기다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첫 장은 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첫 장 4개를 다 구한 거거든요. 얘네를 다 더해주면 정답은 172,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식이 0보다 작냐 크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보니까 3차식이고 앞에 개수가 3분의 1인 걸 보니까 미분하기 좋게 만들어줬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분이 필요할 땐 미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요. 이런 구간에선 감소하고 이 구간에선 증가한다 그랬어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도함수 바로 구해줘야 되겠구나. 얘네를 바로 미분해서 f'x를 구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 위아래식을 미분을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둘 다 2차식이고 모양이 되게 비슷한데 위에 있는 건 음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양수가 최고차한 개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다르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구한 정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f'x를 구했고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랬어요. 지금 증가 감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xy 좌표평면 위에서 도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중요한 게 x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지금 증가 감소가 갈린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음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는 무한대까지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자, 그럼 얘네를 봤을 때 지금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걔를 그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1,0은 지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만 딱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근을 알았다는 건 여기에 대입해서 사실 A랑 B 미지수 두 개 있는데 이거 관계식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까먹기 전에 그냥 바로 생각날 때 바로바로 대입해서 식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게 0이 된다.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b는 2a-1이라는 b와 a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의식 아래식을 보니까요. 뭔가 되게 비슷해요. 일단 상수항이 똑같죠. 상수항이 똑같다는 건 둘 다 y절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축에서 두 그래프가 크로스가 될 거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식 2차항이랑 1차항 마이너스로 묶어줬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네 둘이 이렇게 모양이 아예 똑같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고차항 개수 1로 만들었을 때 어때요? 1차항 개수가 똑같죠. 그게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중심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x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리고 저기 y절편도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둘 다 중심축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그리게 될 건데 우선 이 둘 중에 위에 있는 그래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다. 일단 중심축은 마이너스 a인 입장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b니까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식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중심축 똑같고 y절편도 똑같다. 그걸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초록색 곡선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는 일단 다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홍색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0보다 작은 범위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y절편에서 이렇게 갈아타지만 얘네 둘 다 y절편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연속이라는 사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인데 X축 아래인 부분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 중심축 마이너스 A를요, 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기랑 여기에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 중심축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 볼게요. 여기 있는 Y절편이 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Y절편이 X축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죠. 이 순간에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만족을 해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중심축 마이너스 A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범위, 최소값이 나온 겁니다. 그 최소값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이랑 원점 지나잖아요. 그럼 그 둘을 절반으로 나눈 지점 어딥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중심축의 최소값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 중심축의 최대값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좀 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밀어 나가 볼 건데요. 이게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줌아웃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중심축이 Y축까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중심축이 이 초록 곡선의 중심축이었는데 여길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이 분홍 곡선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가운데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놈들이 생기더라.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점이 여기 X축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서는 X축 위에 그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이 옮겨가더라도 어디까지만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X축 위에서 멈출 때까지만. 그러면 이때의 마이너스 A값, 중심축의 X좌표 값이 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어차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B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면 돼요? 2A의 절반의 제곱, A 제곱이 되면 되죠. 근데 우리가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에 대한 2차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린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다 붙여서 생각을 해주면요.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 중심축은 양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최대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A의 범위,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A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A와 B의 관계식, 그리고 두 번째,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어차피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입해주면 결국 3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A의 범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양 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3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3A-1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나오고요. 최대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식이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 다 보니까 지수 함수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식은 그 함수식이 온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으로 8만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 범위만. 그런데 8보다 왼쪽 범위는 우리가 아직 지금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려줄 수는 없다. 그런데 추론할 수 있는 건 기본형은 2의 A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인데 Y축으로 B만큼 올렸으니까 점근선은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Y축이었던 부분, 이 부분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다. 이 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이 집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집합은 어떤 원소들의 집합이냐? 결국 이 fx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은 뭐가 된다? 함수값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x가 k 이하일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 그 중에서
정수인 것, 그러니까 정수인 함수값이 저 집합의 원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파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이쯤이 K라고 하면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 그런 함수는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범위 함수값들이 정수인 것의 개수가 딱 2개만 되도록 할 수 있는 K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가 딱 여기에 떨어질 때만 2개고 나머지는 2개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2개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 3에서 4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3이랑 4를 직접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정수인 함수값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을 대입을 해보면요, 계산해봤을 때 이 함수값이 7이 나오고요, 그리고 4를 대입을 해보면 계산했을 때 이 함수값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몇이 된다? 이게 7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몇이 돼요? 5가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3은 포함이 되고 4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7까지는 포함이 되고 5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K가 3일 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K가 3인 건 이미 포함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K가 됐을 때 K보다 왼쪽의 범위에서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게 2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미 7이 포함이 하나가 돼 있죠. 그럼 이 왼쪽의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은 범위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수인 치역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7이 하나 나왔고 8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추가되는 정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이 범위에서 7이 아닌 정수 치역이 1개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몇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 이 범위 보니까 작거나 같을 때죠. 여기에서 7이 아닌 정수 치역이 1개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7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7도 하나 포함이 되고 7 이외에 1개가 더 포함된다고 하면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미 이렇게 정수인 치역 2개가 생겼잖아요. 정수인 함수값 2개가. 그런데 정수인 개수가 2개인 범위는 3에서 4 사이에만 만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7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7이 아닌 정수가 딱 1개만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4인 경우를 볼 건데 지금 K는 4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4가 아니라 4보다 살짝 작은 순간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4일 때를 보면 그때 함수값이 정확히 5기 때문에 이때를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범위들을 쫙 봤을 때 이미 여기 위에서 7은 포함이 돼 있고, 그럼 여 사이에 뭐가 포함돼요? 6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6이랑 7을 우리가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가 이제 문제죠. 여기서는 6이랑 7 이거 이외의 정수인 함수값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미 6이랑 7이 여기서 포함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2개를 만족을 해버렸어요. 근데 6이랑 7 이외의 게 포함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8을 쭉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1 정도가 포함이 됐다. 그럼 6, 7, 1 이렇게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6이랑 7 이외의 정수 함수값을 갖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얻은 정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7이 아닌 정수의 함수값이 1개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에서 얻은 정보는 뭐예요?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6, 7 이외에서는 정수 함수값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같이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결국에 6이랑 7 이외에는 생기면 안 되는데 아까는 7 이외에 정수가 1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7은 포함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보면요,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수인 함수값은 6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인데 이렇게 XY축이 지금 평행 이동을 했겠죠. B만큼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될 거고, 지금 마이너스 A만큼 왔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이 그래프의 일부가 지금 이 부분에 그려지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건 이렇게 쭉 점근선 따라 갈 때 이렇게 무한하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쭉 가면. 그런 상황에서 6을 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으로. 그럼 이 점근선의 높이가 바로 나오죠. 이게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만약에 4나 3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점근선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들도 이 정수인 함수값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럼 6만 포함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근선은 무조건 5가 돼야 되고, 그래서 5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6만 포함되도록. 자, 그럼 여기가 5라면 원래 0,1이었던 지점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 지금 얘를 7로 만드는 지점이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X승 그래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가 원래 0,0이었다면 여기가 0,1, 그럼 여기가 1,2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칸 옆으로 가면 위로 한 칸 간다.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옆으로 한 칸 갔을 거라는 거죠. 여기 몇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자, 중요한 건 마이너스 8보다 왼쪽의 범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6은 포함되고 7은 포함되면 안 된다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8 이하의 범위에서. 그럼 마이너스 8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8일 때 6을 포함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일 때 7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마지막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해주면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9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두 자연수 A,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가능한 A는 8밖에 없다. 그래서 A는 8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B는 5라고 구해놨었잖아요. 점근선이죠. B는 5.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3.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했고요. 이 fx를 이용해서 gx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gx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 fx가 0이 아니냐 아니면 0이냐. fx가 0이면 gx는 3이 되고요. fx가 0이 아니면 gx식은 이런 좀 복잡한 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요.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gx, 그러니까 gx의 x는 3일 때 극한값이죠. 이게 g3-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통은 여기까지 끊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gx의 x는 3에서의 극한값이고 이거 g3은 함수값이 되겠죠. 이 둘이 같다? 그럼 x는 3에서 연속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 뒤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x가 3일 때 연속이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식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식입니다. 자, 그럼 이걸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안에 결국 gx랑 g3이 있어요. 결국 gx에 대한 식이 있는데 결국에 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요? fx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기준해서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기 gx에 집어넣을 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fx가 0인지 아니면 fx가 0이 아닌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x를 3으로 보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fx가 0이 된다는 건 f3이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1번 케이스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좌변, 우변 생각을 했을 때 우변 먼저 볼게요. g3이잖아요. g3은 둘 중에 하나, x가 3일 때니까 결국 f3이 0이냐 f3이 0이 아니냐 이 기준으로 나누는데 f3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변의 g3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gx식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 fx가 x가 3일 때 딱 정확히 0이 됐다면 사실 3 근처에서는 0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gx에는 3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위에 있는 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x 대신에 저 식을 집어넣은 식이 이렇게 좌변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변도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더 풀어주기 전에 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f3이 0이 아니라면, 그럼 여기 3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라고 하면 g3도 당연히 위에 있는 값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뒤에 빼기 1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좌변에는 리미트 gx, 어차피 x를 3 근처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때 0이 아니었는데 이 바로 좌우 극한 쪽에서 0이 되는 값, 그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3이 0이 아니었다면 이 바로 근처의 값들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연속이면 얘네들까지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 x 대신에 3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어차피 f3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모에도 대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대입하면 여기까지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을 대입하면 여기까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케이스는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F3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이게 원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도 0으로 가는구나. 0분의 0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x가 0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f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지금 f3이 0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다 3을 더한 f3 플러스 3, f6도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최고차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여기에서 지금 인수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랑 뭐예요? 3이랑 6일 때 0이 되니까 당연히 x-3이랑 x-6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차식이잖아요. 나머지 인수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x-k라고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계수 변화는 없죠. 자, 그런데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에 우린 이 fx식, 결국 이 k를 구해서 이 fx를 다 구해내서 G5가 여기로 가는지 여기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k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저 k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 아까 구해놨던 식이 있잖아요. 이 극한값이 2가 된다. 여기에 있는 fx에다 그대로 사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0분의 0꼴 만들어서 약분을 할 건데 얘네 둘이 0분의 0꼴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맨 마지막에 3을 대입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fx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구할 게 아니라 이 fx 플러스 1을 그대로 살려둬도 된다. 어차피 f3은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는 fx랑 fx 플러스 3 얘네 둘에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분할 것들을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x가 3으로 가기 때문에 0을 만드는 x-3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x에다가 이렇게 다 3을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f3은 0이잖아요. 그리고 3끼리 약분을 해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면 k는 4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 k를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fx가 다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g5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x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 0이 되지 않죠. 0이 안 될 때는 위의 식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5를 대입한 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f5랑 f8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fx식을 아니까요. 여기다가 f5, f8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요. f5는 마이너스 2, f8은 40이 나오거든요. 계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구한 f5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고 f8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f5가 있으니까 하나 더 대입을 해주시고 얘네를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0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요. 일단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은 나와 있는 조건들 다 체크를 해두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일단 AB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AD는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도 사실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랑 그리고 이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둘 다 각각 지금 2원과 그리고 2원의 내접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변의 길이 그리고 이 변의 길이 그리고 끼인 각 다 나와 있잖아요. 두 변 끼인 각을 가지고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대변의 길이도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써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지 않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박스를 보니까요, 일단 삼각형 BCD, 지금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각 변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웠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해당 개념 영상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변이 BD, 지금 이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마주보는 각은 얘예요. 그리고 얘 각의 크기가 나와 있죠. 이미 몇이에요? 4분의 3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식을 바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저 변의 길이 BD가 되겠죠. 그게 저 외접원의 지름 ER1이 되는 겁니다. 얘가 외접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반지름이 R1이니까 지름은 2R1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건데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구할 거란 얘기예요. 되게 친절하게 준 거죠. 그럼 이번에는 ABD 이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얘는 외접원이 얘가 될 겁니다. 그걸로 식을 세우면 지금 BD 길이니까 이 길이죠. 이 길이. 그거 대각은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BD가 되는 거죠. 이게 외접원의 지름 2R2가 되는 겁니다. 얘를 정리했을 때 오른쪽 식이 나와야 되니까요. 사인 3분의 2파이가 몇이에요?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요. 가에 들어갈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대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변 그리고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양쪽 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얘네를 다 약분을 해주면 나에 들어갈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R1, R2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을 그냥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 이게 R1이고요. 그리고 루트 3분의 1 곱하기 BD, 이게 R2가 되잖아요. 그러면 2 루트 3분의 루트 2 BD 제곱이 되는데요. 사실 BD 제곱은 여기서 구해놨어요. 이거 계산하면 7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면 다는 루트 6분의 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나다가 각각 PQR이잖아요. 그거를 여기 다 집어넣고 곱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9를 곱해주면요. 계산했을 때 정답이 98이 나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고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A7이 13의 배수고, 그리고 SN을 1부터 7까지, 그러니까 SK가 K가 1부터 7이 될 때까지 다 더했더니 644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AN이 아니라 SN을 더한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또 AN에 대한 조건이고, 우리는 A2를 또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N을 가지고 AN으로 또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N에 대한 지금 합, SN들을 지금 1부터 7항까지 다 합한 거잖아요. 얘를 AN의 합으로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SN이 아니라 AN에 대한 식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조건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주면 A2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S1은 A1, 그리고 S2는 A1이랑 A2의 합, 이런 식으로 와서 S7은 A1부터 A7까지의 합, 이렇게 AN으로 풀어서 더해줬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더하면 A1이 7개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다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얘네도 기왕이면 미지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첫째 항이랑 공차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해보자고요. A1은 그냥 다 A1이겠지만 A2는 A1 더하기 D가 될 거고, 그리고 A3는 A1 더하기 2D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28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56 곱하기 공차. 자, 그런데 이렇게 총합이 644라고 했으니까요. 얘가 644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양변을 28로 또 나눠지거든요. A1 더하기 2D가 몇이다? 23으로 나옵니다. 결국 좌변, 첫 장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게 23이다. 자, 두 번 더하면 뭐예요? A3이죠. 그러니까 세 번장이 23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3이 23이고, 그리고 A7이 13의 배수. 이게 되도록 하는 둘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나 보다. 그 유일한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축에는 1부터 A7까지 한번 쭉 깔아보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죠. A3은 23이다. 그리고 A7이 뭐다? 1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올려보자고요. 그럼 가장 작은 13의 배수 뭐예요? 그렇죠, 13이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선분을 따라서 첫 장부터 쭉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왔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A2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에서 둘째 항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 23에서 공차 하나만 빼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차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야지 여 값도 자연수가 되겠죠. 결국 공차가 자연수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총 4칸이니까 4D만큼 더해졌겠죠.
근데 23에서 13으로 결국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공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공차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13의 배수는 26이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자, 이 경우는 이 두 점을 이어보면 아마 이런 직선을 따라서 등차 수열이 펼쳐질 거다.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럴 때 A2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뒤로 한 칸 빼는 공차가 자연수가 맞을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여기까지 4D만큼 가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23에서 26까지 3만 올라갔죠. 그럼 D가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를 보니까 39. 이게 다음 1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이런 직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가? 보면 4D만큼 가는데 23에서 39까지 16만큼 더해졌단 말이에요. 꼭 나눠보면 공차 D는 4가 됩니다. D 자연수 맞죠? 그럼 이때는 A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에서 4만큼 뺐기 때문에 A2는 19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2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유일한 A2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없으면 그냥 19라고 적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서 어떤 걸 탈락시켜야 되는지 그걸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39 다음에 있는 13의 배수 어떻게 됩니까? 52가 되겠죠? 이 경우는 이런 기울기를 따라서 등차 수열이 펼쳐지게 될 텐데 23에서 52까지 4D만큼 증가했는데 실제 수는 29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4로 나눠주면 D가 4분의 29, 자연수가 아니죠? 얘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65가 있습니다. 얘는 좀 더 가파른 모양의 등차 수열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것도 4D만큼 더해지는데 23에서 65까지 총 42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D가 2분의 2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한다. 자, 그리고 65보다 큰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78까지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자, 이 정도로 올라가면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무 가파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첫 장이나 둘 장이 음수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한번 구해보면요, 4D만큼 간 건 변함이 없는데 23에서 78까지 총 55만큼 거리가 났잖아요. 그럼 공차 D가 4분의 55. 그래서 이 조건으로도 탈락이기도 하지만요, 이때부터는 이만큼 두 번 뒤로 빼면요 첫 장이 음수가 됩니다.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 이후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능한 유일한 케이스는 이때였죠. H1이 39, 그래서 공차가 4가 되는 경우. 그래서 4만큼 뺐더니 A2는 19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조건 가, 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조건 가를 봤을 때요, 지금 적분 구간이 1에서 x까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적분 구간에 x 같은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두 가지씩을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양끝 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변 미분.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양끝 맞추기는 뭐예요? 적분 구간의 양끝 1과 x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된다.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도 x에다가 다 1을 대입해주면 그럼 f1-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f1은 3이다. 이 값을 하나 얻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양변 미분인데 좌변 먼저 미분을 해보면 얘는 그냥 인테그럴이 벗겨지면서 여기는 x가 저기 t 안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좌변을 미분한 식은 그대로 f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을 미분할 건데 앞에 있는 x 곱하기 fx, 이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것만 미분하면 x가 1이 되니까 fx가 되고 뒤에 있는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fx를 미분하면 x 곱하기 f'x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fx 서로 지어주고 나면요, 정리했을 때 x 곱하기 f'x가 4x가 된다.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f'x는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양변을 똑같이 나눌 때는요, 그 나눈 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4란 얘기는 x가 0이 아닐 때만 4가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f'x를 구했다는 건 이걸 적분하면 뭘 구할 수 있다? f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4니까 지금 4x로 출발을 할 건데 f'x가 4니까 적분하면 4x로 출발할 건데 뒤에 상수항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f1이 3이다.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려면 뒤에 상수가 몇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상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가를 이용해서 fx의 식을 다 구해낸 거고요. 이걸 아직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이제 조건 나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나의 좌변을 보니까요, fx랑 gx가 곱해져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gx만 원시함수 형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라지 fx, 이 fx만 원시함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시함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있는 거는 fx만 미분이 됐고 뒤에 있는 건 gx만 미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이건 곱의 미분을 이용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원시함수 입장에서 곱의 미분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시함수는 라지 fx, 라지 gx, 이 둘이 곱해진 모양일 거고, 얘네를 미분했을 때 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변에 있는 8x 세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부정적 분함수를 구해주면 좌변은 라지 fx, 라지 gx의 곱으로 나와 있고, 우변은 얘네를 적분했을 때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근데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붙는데, 아까 c는 그냥 한번 적었으니까 c1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지 fx가 나왔는데 그건 이걸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gx, 이 라지 gx는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을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스몰 gx의 부정적 분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이 라지 g3 빼기 라지 g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 라지 gx에 대한 정보를 구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fx를 이용해서 라지 fx의 식을 구하고, 이 두 다항함수의 곱과 이 우변에 있는 식, 얘네 둘을 계수 비교해서 gx에 대한 정보를 얻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적분상수, 이번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구한 라지 fx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라지 fx랑 뒤에는 이 gx, 얘네 둘을 곱했을 때 뭘 만들어줘야 된다? 이 우변에 있는 식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변의 최고차항이 2x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x는 x제곱으로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x 4제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수 비교를 하면서 gx의 항들을 하나씩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얘네 둘이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x 세제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x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랑 뭔가 곱해졌을 때 플러스 2x 세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뒤에 플러스 x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상수항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 상수항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구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아까 라지 g3 마이너스 라지 g1이었잖아요. 그럼 상수항은 몇이 됐든 어차피 이 둘에서 서로 지워졌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gx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냈다. 그래서 결국 gx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상수항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라면, 그래서 gx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상수항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라면 g3은 이렇게 될 거고 g1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정답은 10이 되는 겁니다.